안녕하세요, 위엔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도체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왕자를 두고 주요 기업들이 격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자의 자리는 인텔 차지였습니다. 영원한 승자일 것 같았던 인텔,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1라운드는 인텔과 AMD의 경쟁에서 출발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개인용 CPU 시장에서 AMD가 점유율을 계속 높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텔의 아성을 흔들기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인텔이 하루 16% 폭락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그 이유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차세대 반도체 출시 지연 발표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텔은 폭락하고 AMD는 급등해서 시장 상황이 역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두 기업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AMD는 진작부터 설계만 하고 생산은 외주하면서 미세 공정에서 앞서가고 있었죠. 즉 팹리스 회사입니다. 며칠 전 인텔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후에 차세대 미세 공정 생산은 외주를 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AMD와 인텔이 경쟁 관계인데 AMD가 대만 기업인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일단 대만의 TSMC가 인텔의 GPU 파운드리 물량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만 CPU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인텔이 팹라이트 업체로 변화를 선택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진작에 ARM 기반 CPU 자체 개발 선언을 했었죠. 여기서 팹이란 실리콘 웨이퍼 제조 공장, 즉 반도체 공장을 의미합니다. 팹은 막대한 설비 자금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팹리스로 전환해서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위탁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가 TSMC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파운드리 시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이 대만의 TSMC 55% 시장 점유율이고요. 삼성이 뒤늦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도표에 있는 것처럼 평택에 짓고 있거나 이후 계획을 갖고 있는 공장들이 파운드리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삼성이 유리할까요? 인텔이 AMD와의 PC용 CPU 경쟁에서 추격을 당하고 일부분에서 추월까지 당했다고 하지만 서버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구조 설계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진작에 미세 공정에 진입한 AMD 제품이 인텔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점이 인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데 과연 삼성에게 설계도를 공개하고 생산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만일 인텔이 일부라도 CPU 생산을 외주한다면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쉽게 예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텔과 삼성전자는 설계와 생산을 병행하고 AMD는 설계만, TSMC는 생산만 하는 회사들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TSMC와 이에 도전하는 삼성전자, 2023년부터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진입하는 것이 삼성의 목표인데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사의 고객사는
도표와 같습니다. TSMC의 IT 업계 거물 회사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비교해 보면 상반기 삼성전자의 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이 13조, DS 부문이 9조로 예상되는데 TSMC는 파운드리 한 가지만으로 10조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1위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노 공정의 생산 기술 개발과 함께 물량을 수주하는 것이 필요한데 TSMC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텔의 계획 변경으로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나 DB 하이텍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가 시가총액 455조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TSMC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상황인데 2023년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미세공정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4나노 이하의 공정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Gate All Around FET, GAA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기에 두 기업의 미래에서 승부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반도체 구조의 발전 단계를 그림으로 살펴봅니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7나노 제품의 경우 삼성이 최초로 EUV 공정을 도입했는데 최근 TSMC도 EUV 공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나노 LPP가 기존 핀팻 게이트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고요. 4나노 LPP는 핀팻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 구조를 갖게 됩니다. GAA 팻 구조란 전류가 흐르는 게이트 통로를 기존 각형 핀팻 구조에서 원통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핀팻은 3개 면에서 전류가 흘렀지만 GAA는 그림에 나온 것처럼 원통을 감싸는 모든 면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커지면 그만큼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삼성이 개발했다는 MBC 팻인데 설명에 의하면 단면의 지름이 1나노미터로 얇은 기존 GAA 팻 와이어 형태의 채널의 경우 충분한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그런 걸 개선한 겁니다. 종이처럼 얇고 긴 모양의 나노시트 여러 장을 적층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접촉면이 넓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죠. 두 회사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년 후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이 4나노 미만의 초미세 공정인데 이에 대한 양사의 개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사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같고 GAA 팻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제품에서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은 2021년 GAA 팻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제품 양산하면서 국면을 전환시킬 계획인데 TSMC는 2023년께 GAA 팻 구조를 적용한 2나노 제품 양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서 삼성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은
2나노 관련 제품 로드맵을 아직 발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신 삼성은 GA의 팻 구조를 개선한 MBC 팻 개발을 발표한 상태인데 과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 기술이나 운영 노하우 등은 여전히 TSMC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좀 불리한 입장이라는 평가입니다. 기술이나 전략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주가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9일 종가 기준 달러와 원화 환산 가격 달러당 1200원 기준입니다. TSMC는 TSM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EPS가 0.78달러, 대만 달러 기준 4.66달러입니다. 현재 주가 82.67달러로 PER이 106 정도 되고요. 이 현재 실적을 연말까지 이어가고 주가 변동이 없다면 연간 PER은 26.5 정도 됩니다. 2분기 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 81%에 달합니다. 인텔은 최근 가격이 급락하면서 PER이 하락했습니다. 연간 기준 10.1 정도가 예상되고요. 삼성전자는 가격 상승으로 PER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2020년 예상은 EPS 3,707원이고 PER은 15.81입니다. 참고로 2019년 실적 기준 17.63입니다. 삼성전자의 PER이 TSMC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77,900원이 됩니다. 그런 가격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일 그 수준으로 가격이 단기에 상승한다면 향후 증시가 추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고점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일어나는 두 회사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단지 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기에 돌입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누가 더 지배력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텔과 AMD는 치열한 경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인텔의 발표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역전되었지만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을 볼 때 인텔의 주가 급락은 과잉 반응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 전체의 거품이 붕괴되는 단계라면 전략이고 뭐고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텔의 현재 가격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약간은 열어둔 상태에서 적은 비중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EPS와 인텔의 기본적인 시장 지배력을 전제로 접근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과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며칠 혹은 몇 달에 대한 투자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하기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안전한 투자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빕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